자, 오늘은 그동안에 화양지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네이버 카페 운영 중인 거 아시죠?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이니까 네이버 카페도 가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휴먼빌이 2월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편한 세상은 7월 말에서 8월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고 현재 선착순 계약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포레나는 분양이 임박했고요. 힐스테이트 11월, 그리고 푸르지오가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개의 단지는 이미 분양을 했는데요. 하나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하이센트 거의 분양 완료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시엘로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포레나가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분양을 했던 휴먼빌과 이편한 세상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편한 세상인데요. 이편한 세상은 하이센트와 라시엘로 2개의 단지가 동시 분양을 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1979세대고요. 자, 요 경쟁률 표는 제가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 접수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실제 계약은 더 처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79세대 중에 대부분의 세대들이 미분양으로 나왔거나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이센트 같은 경우는 분양 완료가 임박을 했어요. 물론 회사 보유분 이런 것들로 빼도 쓸 수도 있지만 하이센트는 굉장히 성적이 지금 좋은 편이고요. 라시엘로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대략 예상을 한 건데 요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라시엘로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라시엘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레나가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포레나의 분양가나 다른 혜택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레나가 분양을 하고 어느 정도 경쟁률이 조금 발표가 되면 이 라시엘로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말쯤이면은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미분양 해소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미분양 해소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미분양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간에 조정지역 해제 이것로 인해서 좀 많이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6개월이 안 걸려서 미분양 물건을 털어낼 수 있을 만한 예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분양이 완료된 휴먼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휴먼빌은 2월에 청약을 했는데 접수 건수는 그래도 어쨌든 세대수를 넘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착순 계약이나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된 그런 단지가 되겠고, 자, 3월 말에 415세대가 이제 미분양이 났습니다. 1400여 세대에서 415세대 미분양이면 얼마 나지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3월부터 7월 말까지 자동으로 200여 세대가 해소가 됐습니다. 딱히 요거를 분양팀을 투입한다거나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채 3월에서 7월까지 221세대가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고요. 물론 이벤트성으로 해서 소개나 이런 걸로 해서 계약을 시킨 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분양팀을 돌리는 게 8월 한 달간 그동안 남아있던 대부분의 물량을 해소해버립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까지 걸린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되는데요. 모델하우스는 10월 말에 운영을 종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양할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장은 포레나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휴먼빌 같은 경우가 중심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 같은 생활권 내에 포레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했지만 휴먼빌 5구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그러한 분들의 대기 수요는 충분히 포레나 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포레나 같은 경우는 웬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청약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약에서 어쨌든
어쨌든 경쟁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서 0.001%라도 경쟁률이 있으면 전부 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순위 청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순위 청약으로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줍줍으로는 나오기 힘들 가능성도 있고요. 줍줍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빨리 끝날 겁니다. 미분양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단지는 아니고 화양지구에서 가장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포레나 다음으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힐스테이트 위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38번 국도예요. 그래서 포승 가는 길이거든요. 요거는 직주 근접에 최적화된 아파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8번 국도가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뭐 그 점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평택항으로의 접근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기가 포레나가 10월 말에 분양을 하잖아요. 자, 11월 말쯤에 정당 계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상으로 조금 애매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1571세대라 굉장히 좀 많아요. 84 타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메이저 브랜드이고 화양지구 여기 간판 입구 아파트라고 하지만 세대수가 너무 많고 연이어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양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라시엘로 초중고 학세권입니다. 그리고 휴먼빌과 포레나 중심 생활권입니다. 자, 이렇게 화양지구에서 좋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양을 한 상태고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화양지구에서 괜찮은 입지의 두 곳이 분양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화양지구 내에서만 따지게 되면 약간은 불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많다. 지금 청약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연이어 분양을 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힐스테이트는 미분양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다음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푸르지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힐스테이트가 미분양이 난다 라고 하면 요거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힐스테이트가 미분양인 상태에서 푸르지오가 분양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시공 능력은 가장 뛰어난 그런 아파트이고요. 브랜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는 해요. 뭐 물론 입주 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가 생긴다라고 보면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구는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심 상업지구 접근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도로를 건너야 하는 거겠지만 도시의 상권도 누리면서 푸르지오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레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푸르지오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이 지금 계신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름대로의 수요는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 미분양은 어느 정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대부분 이제 84 타입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84 타입이 굉장히 많아지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84 타입 위주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의 미분양 해소율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분양할 때쯤에 미분양이 생길지 안 생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양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그 외에 자, 서희 1차가 푸르지오 옆에 있죠. 서희 1차와 서희 2차 이편은 세상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 분양 물건이 조금 있습니다. 서희 같은 경우는 거의 500여 세대이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고 서희 2차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몇십 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합원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초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가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거의 위험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5개의 블럭이 지금 아직 시공사가 미정인 상태인데 6-1과 6-3, 자, 요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조감도인데, 자, 21개 동이기 때문에 이 화양지구 내에선 가장 큰 대단지가 되겠어요. 뭐 분양 시장이 안 좋고 금리 인상하고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요것도 한번 나중에 분양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양지구 분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화양지구는 미분양이 나도 완판 수준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뭐 힐스테이트와 푸르지오 뭐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뭐 미분양 해소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관심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더더욱 관심도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크게 지금 화양지구의 미분양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은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화양지구에 변동되는 뭐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은 네이버 카페에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자료들 한데 묶어서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는 거고요. 화양지구에 관심도 높은 회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고정해 둘 테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